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완성차 쪽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정상화되었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연초 이후부터 아직까지 매력적인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차전지 시장이 좀 조정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2차전지 어려운데 네. 일단은 주도주로서의 그 영향력이 끝났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요 밑에 그림이 보이지도 않으시죠?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입니다. 요게 2차전지 테마지수예요. 와, 엄청나게 아웃퍼폼한 거죠. 네, 20년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미 5배가 넘게 올랐어요. 와. 그러다가 좀 쉬고 있는데 쉬는 과정이다. 근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과정도 좀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것은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 선이 12개월 선행 PR이에요. 네. 오히려 툭 떨어졌거든요. 12개월 선행 EPS는 계속 올라가고 물론 대형 2차전지 소재 업종들 그리고 셀업체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건 맞지만 이전처럼 실적에 대한 뒷받침 없이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실적 전망이 완만하게나마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라서 가격에 대한 부담, 과열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2차전지 쏠림 현상 이게 좀 우려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정점 시그널로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충분히 그런데 근데 지금 가격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그림들이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2020 쏠림 현상이 작년 4월에 올해 4월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2차전지 끝났으니까 없다가 아니라 충분한 물량소와 매물소와 과열 해소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쏠림 현상은 주도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인데 지금은 좀 과도한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급격한 증시 급락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과열과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흐름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좀 단기 정점에 대한 걱정들을 해야 되고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이번 조정 과정을 거친 뒤에는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외국인이 3월 4월 달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2차전지를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이번 달 7월 달에는 뭐 4조를 팔았거든요. 철강 업종을. 그런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좀 불안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차전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조금 다른 쪽 2차전지가 쉬면서 반도체도 한번 튀었고 인터넷도 한번 급등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소비주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쁜 그림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도주 내에서의 순환매, 이 와중에 소외주들의 반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2차전지 쏠림 현상들이 좀 완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볼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주목해보자. 그렇게 해서 또 괴리가 작아지면 그때 투자 타이밍을 잡아도 좋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 만약에 투자를 좀 한다고 했을 때 좀 지켜보다가요. 이번에는 좀 어느 쪽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2차전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의 전망 자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완성차 수요가 커지면서 셀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것보다 셀의 수요가 커지면서 소재의 성장 모멘텀이 더 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동박, 분리막 이쪽의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재, 그 중에서도 동박,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은 요 기업은 요렇게 있고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한데 그쪽에서 관련 셀업체들이 이제 소재 공급망을 구성하는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종목들 좀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중에서 덜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이 표는 저희 2차전지 섹터널리스트가 좀 정리한 자료라서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전반기 때 많이 오른 거는 양극재 쪽은 아무래도 그쵸? 많이 올랐기 네.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보다는 지금 수요 공급단에 있어서 공급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는 동박과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 대신정권 리서치센터의 그 2차전지 담당 연구원님께서는 2차전지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세요. 엄청 좋게 보죠. 엄청 좋게 보죠. 이게 뭐냐면은 2차전지 북미 시장 중심으로 성장 사이클이 계속된다라는 그림이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BEH가 이게 전기차 침투율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특히 배터리 쪽은 수요 공급 부족이 계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투자를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고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한 게 셀,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 기업들에 대한 요 세 개 대표 기업들에 대한 상승 여력은 2030년까지 한 4, 5년 정도, 5, 6년 정도 남아있죠. 업사이드는 한 108%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K 양극재는 한 62%, 분리막은 한 210%, 아까 말씀드린 동박은 한 278%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선 배터리 업체에 대한 상승 여력 순서만 못하면 최근 많이 올랐던 양극재는 조금 상승률이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동박, 분리막 얘네들이 200%대 그리고 배터리 그러니까 셀 업체 자체도 100%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2차전지 하는 친구도 지금은 좀 과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긴 호흡으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좀 이 정도는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중국 경제가 조금 뭐 흔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막 경제 위기로 올 정도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보니까 중국 소비주가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차원도 있겠고 이번에 중국 소비주가 급등을 한 거는 중국 단체 관광을 허락했다는 소식이 좀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죠. 근데 그 전에 7월까지 연초의 수익률을 보면은 꼴찌였어요. 꼴찌. 호텔 레저, 화장품 의류, 소매유통, 필수소비재 얘네들이 거의 최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들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연초 이후 8월 11일 지난 주말까지 수익률을 보면 여전히 이렇게 바닥권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 정도 위까지 좀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그럼 이제 추세 반전인가요? 이제 쭉쭉 올라오는 건가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호텔 레저는 좀 튀는 그림이에요. 실적 전망이. 그런데 화장품 의류, 필수 소비재, 소매유통 좀 계속 내려가고 있죠. 특히 외국인 화장품 의류 쪽을 보면 8월 달 이후 외국인은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 반등을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소매유통 쪽은 좀 많이 샀는데 아마 면세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이 많이 팔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반해서 여행객들이 들어오면 면세점은 좋아지고 호텔 레저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적과 수급이 이 두 개 업종에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와 화장품 의류는 실적도 수급도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을 한다면 오히려 호텔 레저라든지 소매유통 같은 쪽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낫다.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오히려 최근 워낙 급반등한 데 따른 좀 되돌림 과정이 있으니까 8월 15일 날 발표되는 중국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선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섹터도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엄청 좋죠. 근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엄청 안 좋죠. 그럼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자동차 업종을 보면은 요 회색 선인데요. 2022년 8월부터 보면은 쭉 굉장히 부진했다가 올해 초부터 쫙 올라오면서 상대적 강세로 반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적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 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를 본다면 PER이 지금 너무 낮아요. 평균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을 다 깨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밸류에이션 매력만으로도 한 번 정도 놀려올 수 있는 룸은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 이익인데 2분기를 피크로 좀 꺾이는 그림, 그리고 24년에도 실적이 올라오긴 할 텐데 얼마나 올라올지 거의 0에 수렴하는 그림, 이런 것들이 조금은 풀려야 된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뭐가 관건일까? 저는 이 실적에 대한 걱정들,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에는 실적이 꺾여서 내려올 거야라는 걱정들, 그리고 2024년까지 실적 레벨업이 쉽지 않을 거야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아마 가격 메리트에 따른 반등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까지는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관건이 될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자동차 점유율이 좀 점차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합친 거고, 전기차 비중을 보면 최근 얘기가 나오는 거는 테슬라 다음으로 2등이란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면 안정성이 높아, 레벨이 높아졌어 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요 밸류에이션 매력을 얼마나 재평가 받을지가 한 24년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23년 4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톤다운되는 과정들, 그리고 내년 2024년에는 전기차 성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되는 부분들에 의해서 전기차 성장성을 얼마나 재평가해 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는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레벨을 얼마나 더 재평가해 줄까가 올해 그리고 내년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기업 중 성장이 좀 기대되는 곳은 어디예요? 일단은 요거를 보여드리겠는데요. EPS 1, 2개월 동안에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리고 PER 매력도,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이 높은 것들, PBR 매력도를 보면은 좀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긴 한데, 완성차 쪽에서는 요 기아차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가 역모의 모멘텀, 그러니까 싼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업종들을 본다 하더라도 기아가 2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최근 완성차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상승 여력이 좀 열려 있긴 한데, 이 그림을 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부품주 쪽에서도 투자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리스트업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지금 뭐 목표 주가의 괴리율도 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좀 부진한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고, 좀 긴 호흡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그림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요즘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조선주. 조선주. 네, 남자의 주식이라고 하면서 아직 불을 더 뿜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조선주 저희가 하반기 전망,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조선주는 계속 간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탑픽도 제시드리기도 했고요. 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너무나도 올랐어요. 네. 올해 뭐 2월 3월부터 쫙 올라가서 별 쉬는 것도 없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긴 호흡에서 2020년 이후 흐름들을 본다면 이제 막 코스피와 키가 맞춰졌다. 최근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있다 하더라도 시장 흐름, 주가 흐름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정상화되었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좀 내년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뭐 수출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수출이 마이너스 반전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풀고 가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최근 그동안 이익이 적자였던 이익에서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림이거든요. 특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 올해는 흑자 전환, 내년 24년, 25년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그림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네. 24년까지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조선업종의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 또한 이런 턴어라운드 그리고 실적 레벨업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면서 사고 있어서 주가 매력도가 조금 약해진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데 따른 회수 과정, 매물이나 과열 회수 과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최근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막 정상화되었다라는 그림,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내년에는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식 투자 관련해서 네. 지금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은 시기라고는 보시나요? 지금 코스피의 2600선 밑에서는 8월, 9월 초중반까지 2700선 중후반, 2800선 돌파 시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가 2750을 넘어 2700선 후반, 2800선 돌파 시도할 때는 좀 비중을 줄이자. 올해는 좀 피곤하다는 말씀드렸어요. 네. 내년에는 좀 그냥 들고 가세요. 좀 밀려도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올해는 샀다 팔았다를 좀 해야 된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인데 좀 올라오게 된다면 2700선 중후반대를 가게 된다면 4분기 때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해서 또 다른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현재 좀 외국인들은 어느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요거를 보면은 7월 25일, 그러니까 7월부터 7월 25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업종, 그리고 7월 26일, 그러니까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다가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본 건데요. 그냥 철강, IT 가전, 화학, 기계, 얘네들이 뭐냐면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였던 애들은 계속 팝니다. 그런데 계속 사는 거는 반도체하고 조선이에요.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반도체를 더 많이 샀고요. 조선을 더 많이 샀습니다. 두 개 업종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또 하나 최근 주목을 받았던 소매유통 매수 전환했고요. 제약바이오 매수 전환했고, 건설도 계속 매수하고 있고, 운송, 보험, 증권, 은행,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 좀 매수하고 있어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반도체, 조선,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소매유통, 제약바이오 이런 업종들이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초 이후부터 아직까지 매력적인 업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레저, 소매유통 이런 쪽들이 좀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화장품이나 필수 소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거의 꼴찌에 있던 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인터넷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 중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업종인데, 조선은 또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순환배 차원에서는 중국 소비주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4분기 거치고 내년에 가면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봐야 될 탑4로는 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요 4개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얘네만 이 탑 기업만 좋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섹터가 되게 좋은데 순환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더 갈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은 계속 내년까지, 왜? 2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4개 업종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거는 인터넷이에요. 이번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이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갈지 봐야 될 게 거라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플러스 알파로 인터넷까지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6개 종목들은 하반기 중에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신세계가 이번에 좀 많이 튀었고요. LG전자도 많이 올랐다 좀 꺾이는 모습들이고, 2차 전지도 SKC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1억 정도가 있다면은 아까 요 그림에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저는 좀 한 70-80% 정도 채워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월 지나고 9월 초중반에 코스피가 2,750선을 넘어서게 될 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50%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50%로 늘릴 거예요. 그리고선 4분기 때 좀 밀려날 때 이 현금 50% 있던 것을 다시 7, 80% 채워놓고 2024년을 대비하려고 할 거고요. 만약에 언더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20%까지 넣어서 4분기 중에는 주식 비중을 최대한 채워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이번에는 지금 코스피 2,600 밑인데 왜 100%가 아니냐? 언더슈팅 나올 수도 있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게 2,750, 8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4분기 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20%는 좀 스페어로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변수가 벌어졌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번에는 80%, 4분기에는 100%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점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방향성은 이미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반등을 했다가 좀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 쉬는 그림들이 길어졌다가 4분기 중반 이후부터 쭉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경로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어떤 흐름이 나오든 간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24년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은 트레이딩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만약에 트레이딩보다는 나는 바이앤홀드가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올해 4분기까지 지금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내년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올해까지는 조금 좀 인내하거나 아니면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네. 올해만 잘 버티고 잘하면 네. 내년부터는 부의 증식을 맛볼 수가 있겠네요.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